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는 인디애나 대 필라델피아입니다. 사실 이게 필라델피아는 직전 경기가 되게 간만에 좀 럭키데이가 폭발을 한 겁니다. 엔비드가 없는데도 다른 애들이 그냥 싹 다 터졌거든요. 그 전까지는 좀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간만에 그냥 행복 회로가 제대로 돌아갔어요. 인디애나도 사실 이제 좀 뭐 요즘에 뭐 시약함도 빠진 날이 있었고 이랬지만 어제는 좀 많이 뛰긴 했는데 댈러스 같이 이런 서로 간에 뭐 탱킹팀에 가까운데도 엄청나게 점수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날 뭐 시약함도 30점, 네마드도 22점, 뭐 7명이나 두 자리를 넣었다고 하는데, 근데 오늘은 결장이 되게 빡세거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래가지고 지난번 같은 그런 화력이 나올 수가 있을까? 니시비스 시약함 없고 아마 메코넬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네마드도 만약에 없어지고 이러면은 그냥 인디애나가 탱킹 동선을 짤 것 같거든요. 그런 게임이면은 뭐 필라델피아로 쏠릴 것 같기는 해. 제가 인디애나 얘네들이 그래도 오바보기엔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필라델피아는 사실 직전 경기들 터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막 오바를 보기 좋은 팀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이제 상대한테 좀 많은 실점을 해가지고 털리는 경우는 있지만, 제가 그래서 약간 인디애나의 좀 프렌도 째봤는데 결장 상황 봤을 때는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라고. 엔비드가 뭐 나와 준다면야 그럼 좀 편해지겠지만, 필라델피아도 이 플레인으로 안 가기 위해 6위 자리를 사수해야 되는 입장에서 탱킹팀은 밟고 갈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게 있어서 저는 필라 쪽으로 좋게 보고, 뭐 언더오버는 저는 오바를 생각 중이긴 한데요. 그냥 인디애나가 너무 자원이 좀 부족할 것 같은, 이미 뭐 시약함 없고 이러니까 아마 내일도 어렵지 않을까,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애틀랜타 대 워싱턴 경기인데요. 자, 제가 직전 경기 때 애틀랜타를 브루클린 상대로 해내봤는데 진짜 상대가 만들어졌습니다. 4쿼터에 11점을 지고 있었는데 브루클린이 막판 5분 동안 무득점, 아마 8분 동안 24대 2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임을 해준 덕에 이거를 마이너 성공을 했는데 그만큼 믿음이 많이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뭐 제일런 존슨 트리플 더블 하고 NAW 뭐 잘 풀리고 뭐 맥컬럼 같은 애도 좀 해주고 이런 날에는 괜찮지만은, 그냥 애틀랜타가 저는 좀 메가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는 반대로 워싱턴 얘네들은 프레임 보는 거 좀 좋아해. 뭐 직전 경기도 이 샬럿한테 뭐 그런 건 아주 뭐 택도 없었고 뭐 이런 건 있었지만 오바보기에는 괜찮았고요. 그래도 인디애나와의 두 경기를 모두 잡는다든지, 또 이제 클리블랜드한테 사실 잘 싸웠는데 오히려 그냥 가비지 가가지고 더 거기 점수가 차가 벌어져 버렸어. 요즘에 뭐 사르도 없고 직전 경기 때는 부크체비치도 빠져가지고 인사이드가 좀 이제 털리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근데 나는 워싱턴이 그래도 어차피 뭐 탱킹할 거는 똑같고, 근데 이제 얘네들도 좀 최대한 할 만큼은 하거든요. 질 때 지더라도. 나는 그런 부분에서 요즘처럼 애틀랜타를 못 믿으면은, 직접 뭐 브루클린한테도 얘네가 되게 고전했으니까 12.5면은 그냥 저는 지금 애틀랜타 보기 싫어서라도 워싱턴을 볼 것 같아요. 236.5로는 워싱턴은 오바팀인데 애틀랜타는 사실 오바팀의 냄새가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요즘에 좀 페이스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것도 있기도 하고, 워싱턴은 오바 보기가 괜찮지만 애틀랜타가 그렇지가 않거든요. 원래 얘네들의 맞대결이 좀 오바도 많이 나오고 점수도 얼추 좀 높이 형성이 되긴 하지만, 이게 애틀이 그렇게 막 오바가 반갑지가 않아가지고 함부로 못 누르겠네. 저는 워프를 좀 더 본다면 좀 긍정적으로 볼 것 같기는 해요. 자, 그 다음 경기는 브루클린 대 댈러스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일단 들어가기 전에 좀 아쉬워야 될 게, 여기도 약간 기상 문제가 좀 있다고 합니다. 얘네가 그 이제 전전날에 경기를 했는데 그날 이제 바로 출발을 못하고 제때 이제 미리 도착을 해가지고 준비하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이런 거를 못했다고 하니까, 그 전에 경기를 했던 그 지역에서 좀 더 체류를 하다가 온 모양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컨디션 변수가 살짝 있을 수 있는 점이 있고, 아까 말했다시피 브루클린은 직전 경기가 그냥 뭐 개판이었습니다. 8분 동안 24대 2 그냥 레전드를 찍어가지고 패배를 해버렸어요. 페이스도 그렇게 빠르지 않았다고 하고. 자, 댈러스는 뭐 인디애나랑 엄청 회보가 떴습니다. 지금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은 탱킹 레이스 상으로는 브루클린이 전체 3등, 댈러스가 7등 정도로 좀 탱킹을 하고 있는 팀이라고 봐야 되는데, 농도상으로는 브루클린이 훨씬 더 탱킹 농도는 짙습니다. 댈러스는 질 때 지더라도 뭐 클러치 게임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종종 보여주죠. 그래서 인디애나도 뭐 잡아주고 뭐 이랬었는데, 이게 브루클린은 탱킹팀이지만은 느리고 댈러스는 탱킹팀이지만 빠르고 뭐 이래가지고 언더오버 보기도 조금 별로고, 그냥 본다면은 뭐 이런저런 뭐 날씨 이슈나 뭐 컨디셔닝 이슈 이런 건 있을지라도 그냥 댈러스가 조금 더 나은 선택지 같기는 합니다. 저는 그냥 브루클린 직전 경기도 간만에 되게 잘한 거거든요. 제가 분석할 때 브루클린이 원정에서 최근 계속 그냥 전반전부터 터지는 게임이 많았다, 이런 게임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간만에 근데 그게 조금 풀린 거였었어요. 그런데도 게임은 4쿼터 때 개짓거리 누였고 졌다. 그냥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에 있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홈으로 오면은 그나마 이제 전반전에 터지는 빈도 이런 거는 줄어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경기력이 나아진다거나 뭐 그런 생각은 안 들거든요.
뭐 댈러스가 쿠퍼 플래그가 없고 뭐 이렇다고 해도 저는 그래도 그냥 브루클린보다는 댈러스가 좀 나아 보이기는 하네요. 특히 이제 좀 브루클린이 이 벤치 구간이 좀 많이 밀린다는 생각이 있더라고.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뭐 댈러스 쪽으로 좋게 보고, 언더오버는 굳이 본다면은 좀 오바를 생각 중이긴 한데 뭐안 보기만 못한 것 같아요. 한쪽은 되게 느린 팀이고 한쪽은 좀 빠른 팀이다 보니까. 자, 그 다음은 토론토 대 오클라호마 경기인데 뭐 결론만 말하면은 그냥 오클라호마한테 1.5? 솔직히 직전 경기는 상대가 좀 빡셌습니다. 상대가 워낙에 좀 잘하는 팀이니까, 클리블랜드 전용 되는 팀이랑 하니까, 그렇게 폼이 좋았던 팀이랑 하니까 오클이 역배받는 게 좀 이해가 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의 토론토가 홈이라고 해가지고 오클라한테 1.5밖에 안 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저번에는 그때 이제 오클라호마가 인디애나한테 진 다음에 그 다음 경기 토론토한테 또 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13경기 동안 지금 7승 6패, 그렇게 좋지 않은 구간에 있는 중이거든요. 지난번 맞대결 때도 조금 이제 무기력했다. 그때는 심지어 뭐 스가도 있었고, 오늘은 뭐 스가, 제이더, 미첼 이런 애들 없고 뭐 홈그린이나 카루소까지 빠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클라호마가 이렇게 좀 애들이 많이 빠질 가능성, 이런 좀 공백이 있는 거는 맞긴 해. 그리고 실제로 경기명에서도 어떤 날에는 이제 뭐 수비 잘 풀리고 나름대로 3점 들어가고 좋은 날이 있습니다만은 안 그런 날도 꽤 많거든요. 토론토는 또 이제 3점 수비 같은 것들은 매번 좋기로 정평이 난 팀이기도 하고, 오클라호마가 또 어려운 게임을 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지금 토론토의 상황이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 저번 경기 때 반즈가 빠지기도 했지만 사실 지금 이제 뭐 퀵클리는 그날 너무 편차가 크고, 직전 경기 때는 32점이나 박았지만은 사실 안 좋은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RJ 바렛은 얘가 이제 부상으로 못 나온 시간이 되게 길었어요. 이때는 되게 잘했거든요. 시즌 초중반쯤에는. 그러다가 한 장 이제 부상으로 못 나오고, 최근 부상 복귀한 이후에 지금 야투율이 40%가 안 되고 3점은 27.5%입니다. 경기당 슈팅을 한 11개가량 가져가는데 이 정도의 효율을 보여준다는 거는 그냥 그만큼 되게 못하고 있는 효율로 그냥 좀 많이 쏜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바렛도 지금 아예 도움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난 토론토가 딱히 상황이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는데 이게 1.5를 받을 게임이 맞나 뭐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 최근에 토론토도 따지고 보면 이긴 팀들 미러키, 시카고, 인디애나, 시카고, 뭐 유타 이렇게 이겼다고 하는데 전부 다 딱 이름만 들어봐도 못하는 팀들이죠.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그냥 오클라호마가 조금 더 나은 선택지 같은데 1.5밖에 안 받았다? 그냥 저는 계산은 그냥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더 같은 것들도 고려해볼 만은 해요. 근데 이게 오클라호마가 사실 이 라인업이어서 스가가 없더라도 3점을 꽤 잘 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문제 같아. 일단 본다면 오클 쪽을 볼 것 같고, 언더도 조금 생각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클리블랜드 대 뉴욕 경기입니다. 뭐 동부에서는 지금 상당히 또 이제 위쪽 순위에 있는 2등, 3등간, 3, 4등 간의 대결인데, 일단 클리블랜드는 저번 오클라호마한테 졌을 때 17턴오버, 하든이나 미첼 둘 다 뭐 핸들러가 되긴 하지만 오클라호마도 장점이 수비잖아요. 17턴오버로 이제 또 수비에 고전을 했었다, 이런 것도 있었고, 이제 메릴은 나름대로 잘했지만 타이슨이 지금 하든 오고 나서 계속 별로예요. 그리고 또 이제 벤치도 많이 밀렸었고, 그래도 1쿼터에 23점 차나 밀렸는데 이거를 역전까지도 이뤘었습니다. 3쿼터쯤에는. 그런 거는 긍정적인데, 결국에는 뭐 체급상으로도 밀렸다고 볼 수 있고, 클리블랜드가 그렇게 막 좋은 게임을 한 건 아니었었죠. 상대가 상대다 보니까. 근데 이제 작년에는 클리블이 나름대로 뭐 잘 나간 것도 있었고, 뉴욕 상대로 전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 시즌에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2번이나 전부 다 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이랑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른 것도 있는데, 어쨌든 클리블은 그래도 하든이 오고 나서 한창 뭐 연승도 많이 달렸고 전체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오클이 너무 센 팀이니까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반대로 뉴욕 닉스는 뭐 디트로이트한테 진 것도 있고, 그 전에 뭐 인디애나한테 자빠진다든지, 최근에 휴스턴이랑도 어려운 게임, 시카고한테도 제가 좀 어려운 게임이 될 거라고 했었죠. 그것도 이제 프렌 정도에 그쳤어가지고 뉴욕이 막 엄청 막 좋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요즘에 브런슨이 좀 고전 날도 덜어 있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본다면은 그냥 클리블랜드가 조금 더 나은 구간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231.5로는 이런 팀들끼리 붙으면 사실 오바를 좀 기대하게 되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뉴욕이 그렇게 막 오바를 보기 좋은 시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클리블랜드 역시 딱히 뭐 수비가 많이 좋지가 않냐, 공격은 괜찮은데 수비도 나쁘지 않아. 그래가지고 언더오버보다는 그냥 클리블랜드 일반승 정도만 살짝 보는 느낌? 이것도 위급 팀들 간의 대결인지라서 저는 딱히 뭐 고르기에는 별로라고 생각을 하네요. 적용에 이것도 이제 벤치 차이도 있을 만한 것 같기도 하고. 자, 그 다음은 시카고 대 샬럿 경기입니다. 일단은 요즘에 모양새로 봤을 때 그냥 샬럿 보면은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요. 올 시즌에는 이제 좀 똥게임이 몇 번 있었거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시기상으로는 뭐 시카고가 이제 좀 그나마 좀 괜찮았을 때라든지, 샬럿이 아직 좀 덜 여물었을 때 뭐 이런 시기들이 있긴 한데,
시카고가 뭐 이긴 적도 있었고, 가장 최근 맞대결 때는 그냥 아주 뭐 무난하게, 이거 약간 좀 오바를 예상을 했었는데 엄청 그냥 둘 다 좀 한심한 경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승자는 샬롯이었다. 1월 달에 뭐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시카고가 내일도 보면 이제 아이비나 사이먼스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영입한 애들, 가드 자원들을 되게 많이 데리고 왔는데 길이 옆에서 뭐 합을 맞춰줄 만한 애들, 이런 뭐 3종 같은 거 쏴줄 만한 애들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좀 자원 이탈이 약간 있는 편이고, 제이런 스미스도 빠지게 되면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뭐 콜린스도 이제 부상으로 시즌 아웃 돼버렸고, 부세미치까지 떠나 보냈기 때문에 야부셀레 스미스가 둘 다 3점을 쏠 수 있는 이런 5아웃 라인업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선수인데, 빠지게 되면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제 여러 번 시카고 수비는 안 되는 팀이라고 했었고, 그냥 지금 이제 가끔 가다가 뭐 길이가 조금 좋았던 그런 날에는 괜찮지만은, 그러지 않으면 그냥 공수의 양면에서 이렇게 되게 안 좋은 팀처럼 보여지기는 해요. 반대로 샬롯, 요즘에 좀 공격이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거의 중심에는 이렇게 일반 3점은 되게 잘 들어가는데 야투율이 너무 구렸다. 제가 여러 차례 이런 브리티스나 디아바테가 없어지니까 샬롯의 이런 그 페인트존 안쪽에서 득점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다. 그런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은 드디어 이 친구들이 복귀를 합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문제가 조금은 해소될 거라고 보이고, 라멜로 크니플, 브랜드 밀러, 얘네들이 직전 경기 때 아주 뭐 3점 같은 것들이 아주 대폭발을 했었어요. 특히 이제 라멜로가 15개 중에 10개라고 꼽고 뭐 좋은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샬롯의 이런 좀 체급이 좀 높아 보입니다. 반대로 시카고는 사실 도깨비 팀 느낌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올 시즌 전체로 봤을 때 가장 안 좋은 시기 같아요. 트레이드가 그냥 사실 올 시즌을 좀 이제 보내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올바른 방향인지도 모르겠고, 9연패를 달리고 있는 시카고, 샬롯이 8.5를 받았는데 저는 8.5여도 그냥 샬롯에 보고 싶기는 하네요. 이게 시카고가 이제 홈에서는 그래도 좀 관중 동원력이 좋은 팀이고 인기팀이다 보니까 홈에서는 그래도 원정보다 낫긴 했어요. 올 시즌은 절반 승률이었는데, 나는 그거보다 그냥 샬롯의 상승세? 그게 훨씬 더 두드러지지 않나. 이게 샬롯이 징계 기간 동안 뭐 디트로이트한테 진 것도 해가지고 휴스턴, 클리블랜드 이런 뭐 투빅슨 팀, 인사이드 강한 팀, 이런 팀들한테 고전하긴 했는데, 확실히 이렇게 두 명의 주전 자원이 복귀하는 거, 그리고 아마 이제 화이트도 쓸 수가 있거든요. 친정팀 상대로 보여줄 만도 하다, 뭐 이런 거까지 있어가지고 저는 일단은 뭐 샬럿을 좀 볼 것 같고요. 시카고 경기는 지금은 언더 보는 건 좀 별로 같아요. 그 전까지는 좀 오바팀의 느낌이 시즌 내내 있었지만은 요즘엔 느려지기도 했고 점수 생산력 자체가 너무 별로라서, 반대로 샬럿은 좀 좋은 수비팀이기도 한데 요즘에는 지금 이제 공격에서 이 인사이드 지금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게임도 덜어 나왔거든요. 언더가 조금 가까워 보긴 하는데 언더 오버는 이거는 안 보니만 못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샬럿 쪽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느낌이네요. 자, 그 다음은 미러키 대 마이애미 경기입니다. 사실 나는 요즘에 미러키 경기는 그냥 안 가는 게 지금 좀 낫지 않나 싶긴 해. 그 전까지는 분위기가 좀 좋은 기간이 있었었죠. 한 7경기 동안 6승 1패나 달리고 오클라호마까지 잡아버리고 뭐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토론토한테는 또 그냥 무난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3점이 안 들어가면서. 근데 이제 토론토는 꾸준하게 3점 방어가 좋은 팀이거든요. 마이애미는 썩 그렇지는 않아. 요즘 그나마 뭐 캠 토마스나 캐포주 이런 애들이 잘해주고 있는데 좀 턴오버도 많아지기도 하고 원래부터 자유투는 못 뛰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미러키가 좀 안정성이 떨어졌어요. 그전에는 뭐 이제 언더는 좀 맛있다던 이런 게 있었다면은 요즘에는 오바도 종종 뜨고, 그래서 이게 좀 기준점이 많이 낮지만 나는 미러키 때문에 오바를 보고 싶었는데 229면 좀 애매합니다. 그래도 오바가 조금 더 가까워 보긴 한 것 같고, 이게 마이애미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도 그냥 리그에서 가장 빠른 팀이에요. 멤피스랑 마이애미 경기 그냥 그날 이제 오바가 그날 베스트 픽이었었죠. 아주 뭐 빠른 게임이었었고, 파웰이나 아라손도 복귀를 했고, 그날 이제 위긴스가 아주 잘했던, 야투를 아마 하단가 빼고 다 넣었었습니다. 자유수도 많이 얻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마이애미가 지금 나쁜 구간은 아닌 것 같아. 그냥 미러키가 쿤보가 없으면은 사실 이 라인업으로는 마이애미한테 대적하기엔 좀 못하라는 생각도 있고, 일단 저는 마이애미를 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미러키가 홈이고 마이애미도 올 시즌 내내 홈보다는 원정에서 조금 못했었다, 그런 게 좀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은 애당초 저는 미러키 경기는 별로 건드릴 생각이 많이는 없고요. 본다면 마이애미가 좀 더 낫다. 그리고 오바 정도도 좀 생각은 해볼만 하다. 근데 미러키 때문에 골치 아프면 안 가면 된다, 뭐 그런 느낌이네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뉴올리언스 대 골스 경기 있습니다. 일단은 골스가 맞대결상으로 막 한 6연승인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일단 뉴올리언스는 요즘 이제 트머삼이 못 나오고 있어요. 팀에서는 가장 뭐 3점 폭발력도 있고 그런 선수, 운동력도 좋고 이런데 결국엔 이번 이제 그 이적 시장에서 안 팔렸고 올 시즌은 끝까지 가게 될 테지만 일단 좀 못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드존테 머리가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짧지만은 좀 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아마 장기적으로는 드존테 머리가 그래도 1번 자리를 차지를 하겠죠. 어쨌든 요즘에는
디조던을 쓸 만큼 그냥 아예 뭐 이런 라인업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트머 3이 없을 때 빅맨 하나 더 해가지고 데리퀸을 조금 더 좀 다재다능한 걸 활용을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뉴올리언스는 3점 많이 안 쏘고 인사이드에 치중하는 느낌, 그런 것들이 좀 강한 팀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골스가 내일 보면 지금 또 이제 그린이 퀘셔너블이고 호포드도 퀘셔너블이죠. 그리고 포르징기스는 또 이제 아웃이고 커리도 없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골스가 직전 덴버와의 경우도 그렇고 느리지가 않아요. 뉴올리언스는 원래 그래도 조금 빠른 팀에 속하기는 하고, 골스는 또 이제 3점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요즘에 뉴올리언스는 3점 방어가 대단히 잘 됩니다. 그 직전 영역 때는 그냥 호포드가 아주 말도 안 되게 터졌던 뭐 이런 경기고, 그냥 뭐 누구 하나한테 의존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그린이 있냐 없냐가 내일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온 게 요런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1월 1일 이후로 새해 들어서 골스의 4명으로 누가 나왔을 때가 강했냐 이런 것들 찾아봤을 때 위쪽에 있는 뭐 커리가 포함된 건 전부 다 뺐어요. 지금 요즘으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찾아본 게 디그린, 스펜서, 무디, 산토스, 얘네들은 그냥 요즘에 아주 뭐 붙박이로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여기 중에서 이제 멜튼이 나오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변경이 있는데, 이 두 개를 보니까 전부 다 디그린이 붙어 있으면은 이 넬레이팅이 마이너스 17.7, 마이너스 12.6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안 좋게 찍힙니다. 반대로 이제 좀 밑에 있는 거 보면은 뭐 디그린이 없고 막 포젬스키가 들어온다든지 호포드가 있다든지 이럴 때가 오히려 조금 더 나은 면모가 조금 더 보이기도 해요. 이게 실제로 지금 한 50분 정도 돌아갔으면은 뭐 적게 이렇게 뭐 한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나름대로 설득력은 있다고 좀 보이고,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좀 뉴올리언스가 지금의 골스한테는 좀 카운터 성격이 있지 않나. 내일 뭐 그린이 뛸지 안 뛸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그린이 있는 게 경기력도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지도 않고, 직전 경기인데 뭐 호포드가 너무 잘했다든지 그런 게 있긴 한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그린이 뛰어버리면 뉴올리언스 플랜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높이 싸움에서도 좀 나쁘지 않고 뉴올리언스가 골스는 3점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 대단히 높은데 뉴올의 3점 방어는 현재 아주 뭐 좋다고 한다. 원래 뭐 수비를 잘하는 팀까지는 아니지만은 아까 말했다시피 둘 다 지금 좀 빨라요. 뉴올리언스 요즘 자이언도 꽤 괜찮고 사딕 베이가 2옵션 역할 잘 해주고 트머 3이 없는 게 아쉽지만은 뭐 다른 방식으로 얘네들도 벤치가 아주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까지 해서 한번 오바 같은 것들도 좀 생각은 됩니다. 골스가 커리가 없으면 대단히 많이 언더로 간다? 그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그런 게 맛이 없어졌어요. 제가 그래갖고 저번에도 이제 덴버와의 경기 때 오바를 보고 했었는데 225면은 다시 한번 좀 오바 같은 거 보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뉴올이 조금 더 뭐 나은 선택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피닉스 대 보스턴 경기입니다. 일단 저는 피닉스를 당분간 좀 조심하고 싶은데 내일도 근데 피닉스의 이런 좀 결장 상황을 보면은 부커나 뭐 브룩스가 둘 다 이제 못 뛸 것 같다고 하고 알렌까지 캐셔너블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3점 같은 게 터지지 않으면 좀 빡세거든요. 이게 뭐 제일런 그린도 복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는 휴스턴 시절에 이런 돌격대장 같은 면목 그런 것들을 못 보여줍니다. 저번에 올랜도전에 정말 기가 막힌 버저비터를 꼽긴 했지만은 그날 유일한 3점 슛이 그거 하나였거든요. 10개 쏴가지고 하나 들어갔는데 그거 하나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 같은 면에서는 여전히 좋지가 않은 상태예요. 바로 다음 경기 때도 조지기도 하고, 제가 여러 번 그리고 요즘에 피닉스나 보스턴이 둘 다 이 자유투를 삥 뜨는 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팀들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이제 한 7경기 정도로 보면은 골스, 피닉스, 보스턴, 미러키 이런 애들이 자유투를 가장 못 뜨는 애들이거든요. 그 중에 뭐 피닉스랑 보스턴이 만나니까 안 그래도 보스턴은 자유투를 안 주는 팀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둘 다 아마 자유투를 되게 좀 못 뜯을 가능성이 있는 애들입니다. 이거는 당장 비단 7경기뿐만 아니라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꽤나 오랜 기간 동안 12월달 이후로부터도 둘 다 자유투를 못 뜯기로 소문난 애들끼리 붙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 기대치가 조금 떨어지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피닉스의 벤치 멤버를 보면 참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뭐 말로아치 같은 애부터 해가지고 부이에야 뭐 리버스, 아미리코피, 이고다로 이 정도는 뭐 이름이 있지만 플레밍이라든지 그냥 한숨만 나오는 벤치입니다. 이렇게 좀 부상이 좀 많다 보니까 피닉스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보스턴이 조금 더 위로 둬야죠. 보스턴은 특히나 요즘 프리차드가 아주 잘해주고 있는데, 제가 한동안 프리차드나 화이트 이런 애들이 주전에 있을 때 3점이 너무 안 들어간다, 대신에 뭐 다른 이제 하우저라든지 벤치가 오히려 뭐 해준다, 사이머스 같은 애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프리차드가 벤치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최근 7경기 동안에는 점수면 점수, 3점 같은 거 많이 살아났고 슈팅의 효율성 아주 훌륭하고 본연의 모습을 좀 찾았어요. 이런 것들도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전 현재 상황으로는 보스턴이 피닉스보다는 나아 보인다. 210.5로는 뭐 언더도 생각은 할 만한데요. 글쎄 언더보다는 그냥 승패 방향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런 경기네요. 자, 그 다음은 포틀랜드 대 미네소타 경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피닉스랑 포틀랜드 경기를 오바를 생각을 했는데
그건 일단 포틀랜드가 엄청 빨라졌다는 거에 의의를 좀 뒀거든요. 근데 또 이제 아부디아랑 샤프 지금 팀에서 그래도 가장 이제 득점에 가까운 애들 두 명이 빠지는 셈입니다. 아부디아가 지난 경기 1분 만에 이제 허리 부상으로 나갔는데 앞으로도 좀 이제 관리를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좀 이제 이른 복귀가 아니었나. 앞으로 좀 이제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얘네들이 이제 전반기 막판쯤에 되게 좀 이제 최근입니다. 막 붙은 게. 그때가 이제 2월 11일이라고 하니까 그냥 전반기 막바지 가장 최근에 붙은 게 되게 가까워요. 133대 109로 뭐 미네소타가 무난하게 이기는 게임이 한 번 있었다. 경기 양상으로 그냥 미네소타가 거의 뭐 초지일관 이렇게 많이 이겼던 게임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면모상으로 뭐 랜들도 잘 풀리고 다 잘했던 게임이요. 특히 포틀랜드 쪽에서는 턴오버가 25개나 있었다. 자이언트도 포틀랜드 16개, 미네소타 35개. 그냥 미네소타가 아주 뭐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을 한 겁니다. 포틀랜드는 턴오버로 자멸도 했었고, 자이언트도 거의 뭐 한 2배 이상을 내주면서 무난하게 그냥 뭐 숨도 못 쉬고 그냥 쳐맞았던 경기. 대신에 페이스는 100으로 조금 빨랐던 경기. 뭐 이런 경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직전 경기 포틀랜드가 아마 뭐 피닉스가 상대라서 그런지 그래갖고 페이스가 94밖에 안 됐고 엄청 저득점 게임이었어요. 반대로 미네소타는 또 직전 경기 때 고베어가 없어지니까 수비도 마탱이가 하고 여러 가지 면모에서 되게 또 안 풀렸던 경기가 한번 또 있었습니다. 그냥 미네소타라는 팀이 그래요. 필라델피아한테도 사실 좀 이제 뭐 무난하게 또 쓰러지기도 하고 초반에는 조금 좋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크게 뭐 대패를 했으니까 너무 얘네 기복이 심해. 그래서 승패는 안정감이 없고 본다면 저는 5바 정도 볼 것 같은데, 포틀랜드가 지금 이제 아부디아나 샤프 빠지면 솔직히 코어링이 좀 부족하긴 할 것 같기는 해요. 저번에도 맞대결 때 그때도 좀 이제 막판에 많이 기울었지, 제 기억으로는 전반전 그리고 3쿼터 때 그때까지만 해도 좀 이제 빠르게 그냥 비슷비슷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때도 좀 오바가 약간 좀 흐름상으로는 간당간당하긴 했거든요. 일단 뭐 저는 뭐 본다면은 오바, 승패 같은 거는 뭐 포틀랜드는 일단 좀 안 좋은 쪽으로 이제는 간다고 봐야 되고, 너무 결장이 좀 빡세가지고. 근데 미네소타가 너무 안정감이 없어. 근데 5.5 정도면 할만도 하긴 해. 뭐 그렇네요. 저는 승패보다는 그냥 언더오버만 오바 쪽으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커스 대 올랜도 경기인데요. 사실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 레이커스도 이제 립 얘네들이 전부 다 뛸 수는 있긴 하는데, 직전 경기일 땐 얘네를 합쳐가지고 60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제 보스턴한테 89점밖에 못 내면서 깨진 경기가 있었고, 뭐 레이커스의 여러 레전드들도 아주 뭐 질타를 하더라고요. 뭐 스마트도 7개 중에 하나도 안 들어가고, 벤치도 되게 별로였었고, 뭐 그런 건 있었는데, 그냥 공격에서 해줘야 되는 애들이 60점에 그쳤으면은 뭐 어쩔 수 없다고 봐야겠죠. 보스턴이 너도 좀 더 나은 게임을 했다. 특히 막바지 때는 더욱더 그랬다. 이런 게임이었고. 근데 이게 올랜도가 조금 심상치가 않아요. 얘네가 원래는 상대팀이랑 맞춰가는 감도 있지만 좀 오바팀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레이커스는 사실 점수는 잘 뽑아도 그게 빠른 팀은 아니거든요. 대신에 얘네도 자유투 잘 뜯어. 올랜도도 자유투 하면은 되게 좀 잘 뜯는 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좀 자유투 같은 거는 많이 나와야만 한 것 같아. 올랜도는 직전 경기 때도 자유투를 31개나 뜯었습니다. 클리퍼스한테. 클리퍼스도 되게 느린 팀인데 그랬어요. 또 이제 요즘에 베인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올랜도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시기 같아요 지금은. 근데 아무래도 올랜도는 원정한 못하는 팀이고, 레이커스는 홈에서 나름대로 잘하는 팀. 이게 레이커스가 지금 이런 페인트존 안쪽의 실점이 레이커스가 최근 몇 경기 동안 55.4점으로 꽤나 많다고 합니다. 이거는 순위상으로는 뭐 25등이라고 할지라도 위에 있는 팀이랑 거의 뭐 차이가 많이 적어요. 일단은 레이커스가 인사이드가 조금 약한데, 반대로 올랜도는 제가 여러 번 3점 시도가 굉장히 적고 인사이드 시도를 많이 하는 팀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인사이드에서 실점을 많이 내주는 부분들, 수비가 안 되고 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올랜도도 좀 할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인사이드가 격전지가 될 것 같고, 레이커스는 이제 뭐 3점 같은 게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심판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자유투가 많이 불릴 만한 게임처럼 보이거든요. 요즘의 폼으로는 올랜도의 프렌도 보고 싶지만, 아까 말했던 올랜도는 원정이라는 거, 레이커스는 홈이라는 거, 이런 것도 좀 거슬리기도 하고, 별로 뭐 볼만한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굳이 뭐 본다면 올랜도의 프렌이나 오바인데, 요즘에 올랜도도 언더도 많아지고 해가지고 좀 불편하네요. 저 일단은 프렌이나 오바 쪽으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